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신동원이라고 하고요. SS랩의 신동원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미지 매칭 챌린지에 관한 내용이랑 하드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미지 매칭 챌린지 2020이라는 이 컴피티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CBPR이라고 하는 이제 학회에서 올해가 시애틀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회 워크샵 중에 이제 CBPR 2020 워크샵 on Image Matching, Local Features and Beyond라고 하는 이 워크샵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속해서 같이 진행되는 이제 컴피티션이에요. 그 컴피티션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장 또는 여러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같은 사물을 찍은 걸요. 이런 건물 랜드마크를 찍은 영상이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영상들 간에 이미지 피처 특징점을 추출하고 매칭을 하고, 또 그 매칭 커레스폰던스를 이용해서 3차원 3D 리컨스트럭션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주로 그런 이미지 피처 특징점 추출과 매칭에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데 중점이 있고, 그 방법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이든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최근 기법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미지 영상에 대해서 특징점을 잘 추출하고 잘 매칭하는 그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2019년에 첫 번째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올해는 두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이니만큼 작년보다는 조금 그 벤치마크 자체가 조금 더 임프루브 되었고, 좀 정확하게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키데이트는 이제 워크숍은 11월 2020 날짜 6월 달에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챌린지의 서미션 데드라인은 5월 15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실제로 이제 서미션에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재미있어 보이고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느낌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그런 내용을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셋, 주어지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포토 투어리즘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쪽 분야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여기는 26개의 포토 투어리즘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관광 명소, 여기는 뭐 로마, 이탈리아 이런 데서 관광 명소로 이름난 뭐 장소가 있겠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 사진을 SNS 올리고 뭐 이런 사진들을 막 크롤링을 해서 끌어모아서 이렇게 데이터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26개의 그런 랜드마크에 대해서 여기는 좀 옛날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인데, 야후 플리커 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거기 사진 올리는 서비스였는데요. 지금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 데이터, 이 서비스로부터 크롤링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100만 개 정도 사진이 있다고 하고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는 16개, 16개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있고, 또 테스트는 10개의 씬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보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드마크 이름이, 트레이닝 씬에 대한 이름이 쭉쭉 나열되어 있고, 테스트 씬도 이렇게 있는데 16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는 대략 1000개에서
뭐 많게는 3,000개 정도 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적게는 75개도 있네요. 뭐 이런 수준으로 있고 제공하는 3D 포인트의 개수는 몇십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건 이제 벤치마크 파이프라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벤치마크 파이프라인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파이프라인에 입력으로 넣어서 피처를 추출해야겠죠. 특징점을 추출합니다. 여기 이제 컴피티션에서 중점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을 쓰든 아니면 딥러닝, 머신러닝을 활용한 방법을 쓰든 상관없이 좋은 매칭 결과만 보여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영상들로부터 그 추출한 특징점을 이제 매칭하는 단계가 있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다 제공하는데 FLANN이라고 Fast Library Approximate Nearest Neighbor인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피처 매칭하는 거는 뭐 일단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손을 댈 건 크게 없고요. 그렇게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제한하는 커스텀된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거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된 파이프라인의 브랜치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태스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테레오 태스크, 와이드 베이스라인 스테레오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뷰에 대한 이제 그런 태스크가 두 개가 나와집니다.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스테레오는 그냥 두 장 영상만 주어졌을 때의 이미지 매칭을 하고 코레스폰던스를 얻어서 카메라 포즈를 상대적인 렐러티브한 카메라 포즈를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포즈가 이렇게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멀티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두 장보다 더 많은 영상들에 대해서 이제 멀티뷰,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3D 씬을 리컨스트럭션 합니다. 여기서는 콜맵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Structure from Moti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카메라 각각의 3차원 공간상의 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카메라 포즈를 이제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set of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포즈가 각각이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태스크 1은 이제 와이드 베이스라인 스테레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지 쌍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단계가 이제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죠. 제한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부분이 되고 이제 피처 간의 매칭을 수행하고 란삭 계열의 알고리즘, 란삭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샘플링 컨센서스라고 해서 랜덤하게 계속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제일 맞는 그 코레스폰던스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란삭 계열에 더 추가적으로 D젠삭 또는 CG 란삭, 뭐 마그삭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일단은 내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뭐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조금 더 강건한 뭐 인라이어를 찾도록 하고 나서 이렇게 얻어진 코레스폰던스 관계를 통해서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펀더멘털 매트릭스는 컴퓨터 비전 수업을 만약에 들으셨으면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두 영상 사이에 상대적인 그 카메라 변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위에 있는 영상과 밑에 있는 영상과 같은 장소를 찍은 건데 이렇게 피처 매칭 관계를 이렇게 얻으면 이 두 개의 사이에 이제 상대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를 이제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콜맵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 그 벤치마크
소스에서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잘 매칭된 부분, 그리고 색깔로 들어간 부분이 뭐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펄스 매치들을 나타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태스크는 Multi-View Reconstruction from Image Subsets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각 씬으로부터 각각의 랜드마크 씬이 있을 텐데 거기서 100개의 이미지를 일단은 샘플링 합니다. 100개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 100개에서 또 5개, 10개, 25개의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랜덤으로요. 이것을 100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렇게 5개, 10개, 25개로 이루어진 이미지 서브셋에서 Structure from Motion 알고리즘을 돌려서 각각의 카메라 포즈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해서 카메라의 포즈를 계산한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떤 걸 정하느냐, 그리고 매트릭은 뭐냐를 봤을 때 여기서 에러 매트릭은 그 전에 이제 각 씬에 대해서 full collection of dataset을 전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아까 데이터셋 표 보셨을 때 뭐 1000장에서 3000장까지 데이터 이미지들이 있는 걸 보셨죠? 그 데이터 영상을 다 써서 Structure from Motion을 돌려서 나온 카메라 포즈를 Ground Truth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걸 Ground Truth로 사용할 수 있나?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이걸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에스티메이티드로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데이터가 많으면 뭐 그라운드 트루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에러 매트릭은 앵귤러 에러라고 하는데 앵귤러 에러는 쉽게 말하면 여기 영어로 적어놨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있을 겁니다. 그 계산되어서 나온 이 알고리즘의 결과로부터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구했으면 그 그라운드 트루스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로테이션 벡터와 에스티메이티드 된 로테이션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벡터 사이의 각도 앵귤러 에러를 말합니다. 그 앵귤러 에러라는 거는 요 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데 그냥 벡터 1과 벡터 2 사이에 더트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아크 코사인을 하면 그냥 앵귤러 에러가 나오고 그냥 쉽게 두 벡터 사이 각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안 값으로요. 그래서 그 앵귤러 에러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mean average precision 밸류를 구합니다.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최종적으로는 mean average precision MAP 값을 사용하는데 이 예측된 카메라 포즈에 대해서 요 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 MAP가 뭐냐 하면은 이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벡터가 있고 예측된 벡터 그 두 개 사이의 각도가 이제 0에서 10도 그러니까 이제 0에서 10도 사이 이내면 결과가 맞는 걸로 인정을 일단 합니다. 결과가 맞는 걸 인정하는데 그 맞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맞다 아니다를 판단했을 때 여기 이제 ground truth 실제 값이 이제 뭐 positive 그리고 negative가 있고 이제 예측 결과가 positive, negative 맞다 아니다. 실제 값이 맞다 아니다 그리고 예측한 게 맞다 아니다가 있을 때 우리가 true positive는 이제 맞는 걸 제대로 맞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true negative는 틀린 걸 틀리다고 제대로 판별한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제대로 판별한 거예요. 근데 이제 false positive는 맞는 걸 틀린데
실제로는 틀린데 이제 알고리즘이 맞다고 잘못 검출한 거고, 그다음에 false negative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 precision과 recall이라는 매트릭을 정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은 이제 TP 플러스 FP 분의 TP. 그러니까 맞는 것의 비율이죠. 전체 찾아진 검출 중에 실제로 맞는 것의 비율을 precision이라고 하고, 이제 recall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 FN 부분만 바뀌게 되는데, 이제 모든 ground truth에 대해서 모든 맞는 것들 중에 알고리즘이 맞다고 판단한 것의 비율을 이제 리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할 수 있고, 이 프리시전과 리콜 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쪽 값이 커지면 다른 쪽 값은 줄어들게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리콜 값이 커짐에 따라 프리시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커브로 그려보면은 그걸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고요.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로도 이제 그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메저가 되긴 한데, 요 커브보다는 어떤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활용하는 게 더 보기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 커브 아래의 이제 넓이를 이제 average preci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와서 이제 average precision이 여기 등장했는데, 이 값이 요거고요. 이제 mean average precision은 이제 모든 추출된 카메라 포즈 벡터들에 대해서 이 average precision을 다 구해서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MAP 값을 메저로 사용한다라는 게 이 이미지 매칭 챌린지에서 하는 에러 매트릭이고요. 그래서 이런 에러 매트릭을 이용해서 여기 리더보드도 제공을 하는데, 지금 몇 가지가 제출된 게 있나 봐요. 여기서 여러 가지 리더보드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키포인트의 개수가 엄청 많은 거.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 키포인트에 뽑을 수 있는 키포인트의 개수를 8,000개까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2,000개까지 한 그런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추출된 키포인트에 대해서 디스크립터의 길이, 1차원 디스크립터의 길이를 이제 스탠다드 디스크립터, 스몰 디스크립터 또는 라지 디스크립터 이렇게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터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512바이트를 쓸 거냐 아니면 128을 쓸 거냐,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여기 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8,000개의 키포인트와 512바이트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스테레오 태스크와 멀티뷰 태스크, 그리고 두 가지 다를 고려했을 때 등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SOS 넷이라고도 하는 게 있고, 공교롭지만 저희 회사 이름이랑 똑같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넷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SOSnet 아니면 하드넷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SOS넷이랑 하드넷이 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서 이번 시간에는 하드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동원님, 네네. 하드넷 시작하시기 전에 저 네네. 뭐 하나만 네네. 궁금한 여쭤보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에러 매트릭 설명해 주신 거에서 네. 결국 여러 장의 이미지로부터 카메라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면 네. 트랜sl레이션과 로테이션이 둘 다 맞아야지 사실은 뭐 여기서 그 GT라고 말하는 그 자세랑 맞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mean average precision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음. 그 로테이션 벡터 간의 앵귤러 에러 값만 네. 그 true and false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값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트랜슬레이션 아니 벡터의 관점에서 두 개 벡터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트랜슬레이션 벡터라도. 트랜스레이션은 트랜스레이션끼리, 로테이션은 로테이션끼리로 네네. 해서 네. 다른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로테이션 3차원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3차원에서 6차원의 벡터 사이의 앵귤러 에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 앵귤러 에러가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XFM을 돌려가지고 구한 포즈를 GT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구한 게 있을 거고, 네. 이게 저희가 구한 게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맞으면은, 네. 트루 파지티브고, 네네. 그 다음에 틀리면은, 그, false 펄스 네거티브? 네네. 뭐 그렇게 되죠.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트루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 매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그 셋들이랑 그다음에 네네. 100개의 사진이 있으면 네. 100개에 대한 벡터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GT랑 에스티메이션을 네. 다 그 페어와이즈로 다 비교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거는 맞는 것끼리 그리고 서로 다른 매칭상은 틀린 거라고 하는 게 맞는 형태로 다 비교를 한다. 그게 애매하네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어쨌거나 영상에 대해서 쭉 100개의 이미지가 있으면 뭐 있을 테고 만약에 100개 아니 여기선 서브셋이니까 10개의 서브셋을 했다고 했을 때 10개에 대해서 각각의 예측된 카메라 포즈가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테고 각각만 비교를 하는 형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트루 네거티브가 뭔지 애매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도 보통 이 포즈에 대한 에러 매트릭을 구할 때는 네. 실제 포즈랑 뭐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한 포즈 사이에 어떤 그냥 벡터 디스턴스 값을 구하잖아요. 어떤 네네. 공간. 근데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특이한데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브셋의 백 안에 들어있는 것들과 전체 셋과 비교를 하는 형태가 이런 건지 이게 false 네거티브, true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포즈를 구하는 입장에서 근데 네네. 이런 부분이 그러게요. 자세히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따로 이렇게 이 에러 매트릭을 정함에 있어서 true, positive, negative 이 값을 어떤 식으로 명령을 했다라는 건 따로 나와 있진 않았는데 그냥 사실은 이제 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했다고만 이야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각각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따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걸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트루 네거티브를 어떻게 뭐 정한 게 아니라서 안 넣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을 조금 적고요. true가 여기서 무엇일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넷을 좀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Working hard to know your neighbor's margins. Local descriptor learning loss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고 그렇게 내용
제안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험 설계하는 부분이랑 뭐 좀 뒷부분이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살펴보고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서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 매트릭 러닝 자체는 되게 넓은 의미의 연구긴 한데, 여기 이미지 매칭에 대해서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미지 패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64 x 64짜리 이미지 패치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뭐 큰 영상에서 키포인트 시프트나 썰프 같은 키포인트 추출하고 그 주변에 64 x 64의 어떤 패치를 얻은 거겠죠. 그러면은 이 패치가 신경망을,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신경망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압축돼서 어떤 1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결과로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임베딩 벡터라고도 하고 디스크립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 영상 1번 영상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 벡터가 있고, 또 2번 영상 다른 패치에 대해서 신경망을 거쳐서 이제 임베딩 벡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임베딩 벡터는 두 개는 동일한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신경망 자체는 같은 웨이트를, 같은 값을 쉐어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패치가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가지는 이미지 패치의 임베딩 벡터들끼리는 멀어지게끔 신경망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 패치들에 대해서는 가깝게 모이게끔 그렇게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고 학습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포 매트릭 러닝과 애프터 매트릭 러닝, 이렇게 두 개로 구분 지었을 때, 이렇게 빨간 것들은 같은 이미지 패치인데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일루미네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시점, 뷰포인트에 대한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들인데, 어쨌거나 같은 그 씬에 대한 패치들이에요. 얘네들은 좀 퍼져 있죠. 같이 안 모여 있고. 요 클래스 2 같은 경우도 퍼져 있는데, 요거를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일부러 이렇게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뭐 다른 건 다른 것끼리 끼리끼리 모이게끔 학습하는 게 매트릭 러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드넷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이제 샘플링 프로시저, 샘플링 스트래터지와 뒷부분에 로스 펑션, 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샘플링 스트래터지는 이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게 트리플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트리플렛이라고 하는 그 예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런 이미지 패치에 대한 패치의 어떤 일련의 그룹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런 트리플렛 3개의 이미지 패치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리고 얘를 이제 신경망에 넣어줘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인풋 패치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A는 앵커의 약자고 P는 포지티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앵커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그 앵커는 다른 앵커끼리는 서로 다른 패치를 의미합니다. 다른 클래스이죠. 서로 달라 보이죠. 근데 이제 포지티브는 이게 서브스크립트 i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앵커 1번과 포지티브 1번은 같은 씬에 대한 패치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앵커 2번과 포지티브 2번은 또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4개의 케이스를 나타낸 거고, 각각의 이제 앵커와 파지티브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패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망을 통해서 1차원의 벡터를, 임베딩 벡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문자 A, 소문자 P로 각각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각각이 임베딩 벡터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디스크립터들을 이용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라는 거를 구합니다. 이제 여기는 4x 4의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되는데, 각각의 원소들은 그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여기 매트릭 러닝으로부터 얻은, 그래서 앵커 1번과 파지티브 1번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그 옆에 거는 앵커 1번과 파지티브 2번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또 앵커 1번과 파지티브 3번 사이의 거리, 이렇게 쭉 그 쌍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에 대해서도 앵커 2번과 파지티브 1번, 앵커 3번, 파지티브 1번, 이렇게 계산을 페어와이즈로 모든 가능한 쌍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앵커 1번과 파지티브 1번을 일단은 정해놓고, 이제 앵커와 파지티브는 있는데 트리플렛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 반대가 되는 하드 네거티브 케이스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쪽 행에 대해서 얻을 것인가 또는 열에 대해서 얻을 것인가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행에서, 행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앵커 1번에 대해서, 이 앵커 1번 패치에 대해서 모든 다른 파지티브들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요 앵커 1번과 파지티브 1번, 앵커 1번과 파지티브 2번, 3번, 4번 각각을 거리를 계산한 것 중에 제일 짧은 것을 이제 민이라고, P4 민이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P4 네 번째 있는 게 제일 작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정하고, 여기서 행에서 제일 작은 값을 하나 정하고, 이 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값을 정합니다. 그럼 이 A2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파지티브 1번에 대해서 모든 다른 앵커들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했을 때 제일 작은 값. 그래서 각 행에서 작은 값, 열에서 작은 값, 이 두 개를 정한 다음에 그 둘 중에서도 작은 거를 정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다 고려해가지고 제일 작은 걸 구하는데, 그렇게 거리가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해서 걔를 이제 하드스트 네거티브로 정해서 이렇게 트리플렛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트리플렛 러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앵커 1번과 파지티브 1번이 있을 때 얘네 중에서 되게 거리가 짧다는 것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지 패치 상에서. 근데 확실히 다른 클래스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무조건 이제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거리가 짧다는 거죠. 미니멈 값이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분류하기 어려운 케이스를 골라서 걔네를 이제 멀어지게끔 학습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은 이와 같이 생겼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앞에서 설명했던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로스 펑션으로 구현한 거예요. 여기선 트리플렛 로스랑 비슷한데, 여기서 맥스가 있고 이제 0이나 또는 이 뒤에 있는 값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죠. 뭐 0보다는 큰 값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이제 1은 마진 값입니다.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다른 것들끼리의 이제 마진, 그 여유 갭, 요런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들끼리 모였는데 또 세모, 네모가 여기 가까이 있으면은 분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들끼리는 끼리끼리 모이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것들은 또 멀어지게끔 하는데 그 최소 멀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거리가 이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마진은 여기선 1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디스턴스는 앵커와 파지티브 사이의 거리를 더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우리가 샘플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개 중에 작은 것,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아까 요 행에서 작은 거, 여에서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를 구해서 여기가 들어가고 그걸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로스 펑션의 전체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안하는 샘플링 전략과 이제 로스 펑션이었는데, 뒷부분에는 뭐 실험 결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이런 걸 사용했다고 했는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얘네들도 L2넷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가져와서 썼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풀링 레이어, 그러니까 맥스 풀링 하는 레이어가 없고, 왜냐면은 뭐 실험했을 때 성능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사이즈를 줄임에 있어서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에 의해서만 사이즈가 줄어들도록 만들고,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드롭아웃 같은 걸 사용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수행했고, 이제 L2 노멀라이즈드 했고, 이제 128차원의 디스크립터가 끝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학습할 때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고요. 모델 학습할 때는 UBC 포토투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되게 오래된 데이터셋이었는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3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3개가 있는 거죠. 이제 리버티, 리버티는 요쪽에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리버티 오브 프리덤인가? 스태츄 오브 리버티인가? 네, 그거를 찍은 거에 대한 이미지 패치들이 이렇게 막 회전도 들어가 있고 스케일 변환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이것도 뭐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노트르담에 대한 이미지 패치, 요세미티에 대한 이미지 패치 이렇게 있고 40만 개죠. 40만 개에 대한 64x64 패치가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그 평가를 False Positive Rate, 이건 오탐률이라고 하는데, 오탐률을 이제 95%의 리콜을 가졌을 때 오탐률을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탐률은 이제 False Positive Rate는 아까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르게 false positive 분의 이제 분모로 false positive 플러스 true negative, 그러니까 잘못 감지된 것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건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뭐 여기서 학습은 이제 3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거는 노트르담 요세미티로 학습한 거를 리버티로 테스트하고, 또 다른 거는 리버티 요세미티로 학습한 걸 노트르담으로 평가하고, 또 마지막으로 리버티 노트르담에 대한 거 학습한 걸 요세미티로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 거고, 밑에 거는 어규멘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했을 때의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를 말합니다. 하드넷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오탑률이 제일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께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UBC 데이터셋에서의 패치 베리피케이션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서 뭐 다른 데서도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데이터셋이 좀 한정적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하드한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더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패치 디스크립터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또 H패치즈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또 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평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여기 H패치즈는 호모그래피 패치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 2017년에 나온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는 6개의 이미지를 가진 116개의 시퀀스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미지 패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레퍼런스라고 하고 그냥 잘 찍혀진 거, 그리고 옆으로 갈수록 좀 뭐 뷰포인트의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일루미네이션에 대한 변화가 있다든가 뭐 그렇게 조금 다른 뭐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뷰포인트와 일루미네이션, 상당한 시점 변화를 가진 59개의 시퀀스 또는 상당한 조명 변화를 가진 57개의 시퀀스, 둘이 합쳐 1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오메트릭 노이즈 레벨도 또 나뉘는데 이것도 뭐 이지, 하드, 터프 케이스로 뭐 되게 심하게 뭐 퍼스펙티브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파인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평가 항목으로 나뉘는데 패치 커레스폰던스 베리피케이션과 이미지 패칭 그리고 패치 리트리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각각은 이제 밑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이 패치 커레스폰던스 베리피케이션은 일단 그냥 인풋으로 2개의 패치를 주고 얘네가 같은 거냐 아닌 거냐를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쉬운 거고 2개를 이미 주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지 패칭은 n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한 쌍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미지 2개가 이제 주어진 거죠. 거기서 각각의 영상 이미지에서 가지고 있는 패치들끼리의 코레스폰던스를 찾아내는 문제가 됩니다.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치 리트리버는 그냥 한 쌍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large collection of 패치를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패치 코레스폰던스를 찾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요. 평가는 모든 디스크립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UBC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되고 평가만 H패치즈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그건데 뭐 이제 첫 번째 태스크 패치 베리피케이션, 이미지 매칭, 패치 리트리버 그 3개가 있고 이제 이지, 하드, 터프는 요 각각에서 요 점들을 의미합니다. 그 색깔이 초록색은 이지한 거니까 이제 MAP 값이 높아지죠. 이제 하드는 요 중간에 있는 거, 터프는 빨간색은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요런 것들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에 이제 나와 있는 레전드 값들은 그 각각 다른 알고리즘들. 제일 밑에 있는 게 하드넷이고요. 하드넷이 뭐 제일 좋다. MAP 값이 제일 높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L2넷과 하드넷이 패치 베리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께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뭐 일부를 제한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안 주거나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학습하고 평가 진행할 때 샘플링 전략을 랜덤, hardest in batch, hard negative mining. hardest in batch가 제한하는 방법이 되겠고, 뭐 CPR이라고 하는데, 일단 잘 논문이 따로 레퍼가 돼 있어서 그것까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Regularization penalty of the correlation between discrete channels. 뭐 regularization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 펑션은 특이하게 소프트 mean이랑 triplet margin, contrastive 이렇게 있고, 제한한 hardest in batch. 배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에 대해서 어려운 거, 열에 대해서 어려운 거, 이제 그들 중에서 또 어려운 거.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걸 뽑아서 학습하도록 완전 스파르타로 학습시키는 거죠. 그게 제일 승리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되었고요. 코드를 조금 살펴봤는데 코드는 여기 GitHub에 있었고요. 그냥 되게 여타 다른 부분은 이미지를 불러오고 뭐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살펴보진 않았고, 여기 로스 펑션 그리고 샘플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들어가면 로스.py에 로스 언더바 하드넷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풋으로 앵커와 파지티브만 받습니다. 앵커와 파지티브를 받으면 일단 먼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 벡터를 이렇게 앵커 파지티브, 요게 일련의 벡터일 거예요. 앵커 요렇게 있고 파지티브 요렇게 있을 때 요걸 두 개를 주면은 이런 거리 매트릭스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얻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살펴보면 margin 플러스 positive 마이너스 min negativ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게 그리고 요게 min이 0이죠. 요게 max를 터치 닷 클램프가 max 펑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여기 있는 proposed loss 펑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margin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이라고 했죠. 이게 margin은 위에 보면 이제 함수에서 디폴트로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이고, 이제 positive는 이 앞에 distance, 앵커와 positive 간의 거리, 그리고 min negative는 우리가 이제 요 정한 어려운 것을 정하는 것. 요거가 되고, 이제 요거 0은 요 0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positive가 뭐냐 봤을 때, 이제 positive는 사실은 여기서 positive 1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positive 1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제 distance 매트릭스의 diagonal element라고 해서 distance 매트릭스의 요 diagonal 매트릭스, diagonal element 요 것들인데, 여기 값을 보시면 이제 A의 subscript i 그리고 P의 subscript i, 그러니까 i랑 i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인덱스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diagonal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in negative는 min negative 요건데, 요거는 또 distance without min on diagonal 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적은 걸 구합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다이아고널이 아닌 것들 중에서 최소값, 요 행과 열 중에서 두 개 중에서도 최소값, 여기서 여기가 엑시스 값이 될 것 같은데, 행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요 밑에 if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열에 대해서 또 최소값을 구하고, 그들 중에 이제 최소값을 이제 진짜 최소값으로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밑에 다른 뭐 전략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메인 부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고요. 함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한 컴퓨터 스펙은
예전에 이제 니아에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신청이라고 하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제가 한번 신청을 했었거든요.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대학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U 기반에 뭐 한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신청 받은 게 스펙은 이렇습니다. CPU가 16코어, 뭐 GPU가 20테라플롭스. 20테라플롭스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혔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128기가, 그리고 하드는 2테라 이 정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세팅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더 많이 있었고요. 뭐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혹시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토토리즘 데이터셋을 여기서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있는데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만 받으면 됩니다. 그걸 받고 이미지 매칭 벤치마크 베이스라인즈라고 하는 GitHub 라이브러리를 GitHub 리포지토리를 클론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드넷이나 SOS넷 또는 뭐 R2D2, 네이버에서 나온 R2D2 같은 그런 다양한 이미지 패치 추출하는 이미지 디스크립터 추출하는 네트워크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고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트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는 패치를 추출해야 돼요. 이미지 패치를 인풋으로 넣을 거니까 네트워크에 그러면 detect shift keep points and extract patches.py를 실행시켜서 그 다운받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패치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벤치마크 패치즈라는 폴더에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고 패치들은 이미지 JPG나 PNG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H5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따로 저장이 됩니다. 키포인트 패치즈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다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얘네들이 콘다에서 가상환경 만드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드넷이라는 가상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진입해야 됩니다. 콘다 env create -f에서 이거는 슬래시가 아니라 점인데 이 YML 파일 설정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트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run hardnet.sh shell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립트를 계산하면은 자동적으로 얘네가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은 벤치마크 피처즈에 이제 하드넷이라는 거에는 이 폴더가 쭉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크립터가 이렇게 쭉쭉 H5라고 하는 확장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영상 패치들을 만들고 디스크립터를 추출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이제 벤치마크를 돌려보려는 거예요.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래서 이미지 매칭 벤치마크라는 GitHub 리포지토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론해서 다운받으면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을 위한 콘다 가상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얘네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가상환경 이름이 SFM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들어가서 run.py를 이용해서 이제 스테레오 태스크와 멀티뷰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요런 명령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평가를 얻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스테레오 태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 안삭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빌드해서 설치해줘야 되고 멀티뷰 태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콜맵이라는 스트럭처 프롬 모션 라이브러리를 빌드해야 됩니다. 각각은 여기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세팅 순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결과가 나오면 벤치마크 리졸트와 벤치마크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매칭된 결과를 아까 나온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거고요. 초록색은 잘 매칭된 것, 그리고
빨간색은 잘 안 된 것, 뭐 파란색도 뭐 잘 안 된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스테레오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멀티뷰 태스크는 이제 PCD 파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3D 리컨스트럭션 된 거를 출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돌린 게, 아까 피처 디스크립터 추출을 하드넷으로 뭐 추출했다고 했는데, 요거 벤치마크는 그냥 시프트 이미지 특징점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 매칭하고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하드넷으로 이제 유럴렛으로 얻은 디스크립터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만든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디스크립터를 평가하고 싶은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컨피그 파일을 좀 손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모르겠어서 이슈에 뭐 질문을 좀 하니까 답변을 해주긴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팅을 좀 잘못했다네요. 살펴봐야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제 이미지 매칭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하드넷 논문을 설명드리고, 벤치마크 파이프라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퓨처워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직접 만든 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매칭 결과 얻은 뒤에 벤치마킹 돌려보는 게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챌린지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에 치드워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원샷 원테이크 비디오인데 되게 뭐 번화한 시내 같은데, 아니면 그런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도쿄 같은 그런 데서 사람 되게 많고 한데 그냥 건물들 멋진 거를 가면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4K 카메라로. 그 영상에 대해서 이미지 매칭하고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이제 3D 컨스트럭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고, 그렇게 나와서 근데 이 데이터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그런 다이내믹한 오브젝트들을 제거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